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아시아경제 팟캐스트 아파트 채널의 경제 보따리 코너 스토리텔러를 맡은 김호수입니다. 앞으로 LK라고 불러주세요. LK 예상을 못하시겠지만 레이크킴의 약자입니다. 제 이름의 약자. 단순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의 많은 호수 중에서도 바이칼 호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바이칼 호수같이 때로는 청량하고 때론 신비하고 멋진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채널은 두 버전의 팟캐스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한 팟캐스트는 전문가 분들과 또 너무 아름다우셔서 보기만 해도 신멋하는 여성 아나운서가 경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핫스팟이 있고요. 저는 한국의 무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 스토리텔러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 보따리 코너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중저음의 동굴 목소리. 죄송합니다. 자, 이 목소리를 주무실 때 따스한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계속 듣고 싶다 하시면 앞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대망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바로 제1기획입니다. 국내 광고 대행 업계 내에서 압도적으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제1기획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요즘 있죠? 바로 대행사. 이 대행사에서도 제1기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리는 걸로 하고, 드라마 소재에도 차용되는 이 엄청난 제1기획의 탄생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1기획은 탄생할 때부터 뭐다?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거 다 아닙니다. 바로 삼성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위라는 삼성수저입니다. 제1기획은 하우스 에이전시로 설립이 처음에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우스 에이전시는 모기업이 있는 광고 대행사를 말합니다. 주로 삼성그룹의 광고를 집행하는 단체죠. 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하우스 에이전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 코너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가 나오면 밑줄 쫙 별표 표시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한 팟캐스트 어디 있어? 제1기획은 하우스 에이전시 목적으로 1973년 1월 17일에 설립이 됩니다. 창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 총 직원 수 33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설립이 되자마자 일본 광고 기획사 하쿠오도와 업무 제휴를 체결합니다. 뒤에 삼성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는 건너뛰고 바로 뛰었습니다. 뜀박질부터 하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태생부터 완벽했던 기업은 설립 4년 만에 회사 규모를 100억 원까지 달성합니다. 이때가 1977년이었는데 70년대 물가가 어땠냐면 삼양라면이 50원이었고요. 택시 기본요금 200원, 담배 아리랑이 150원이었습니다. 당시 물가와 비교를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과, 100억을 이뤄낸 거죠. 또 제1기획이 대단한 게 그때 당시 소비자들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제품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조사예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광고 기획에 활용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한민국 아마 최초일걸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를 초월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미 제1기획은 1981년에 국내 최초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서의 최고 책임자,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선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1981년이면 말이죠. KBS 1 테레비에서 가요 톱10 처음 방송을 했고 MBC에서 뽀뽀뽀가 첫 방송된 날이란 아주 옛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에 가요 톱10 뽀뽀뽀 검색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40년 전에 이미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운영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건 진짜 당시에는 혁신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저세상 마인드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한 제1기획이 드디어 1년에 약 1,000억 원의 광고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87년. 설립한 지 불과 14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1기획이 국내 최초로 이뤄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건데요. 무려 세계 47개국에서 출품한 3,778개 작품과의 경쟁에서 수상한 거라 더 의미가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1991년 수상 당시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발췌한 내용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1기획이 제작한 60초짜리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TV 광고물이 지난달 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 광고영화제에서 국내 최초 실버 라이언상을 수상. 광고업계가 사기 충천에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장 짧고 극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필름 역순 진행 방식을 구사한 것이 적중했다고. 음주운전, 과속, 사고,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과정을 역순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그것. 따라서 이 작품은 한 중년 신사가 아스팔트 위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사고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된다. 그러다가 작품이 끝날 무렵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자막이 화면 위에 흐른다. 야, 카피라이트 문구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상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당연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자신감 넘치는 마음이 드시죠? 근데 타임머신 타고 내가 돌아가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기획이니까 할 수 있었던 그런 업적입니다. 자, 이후에 1997년 금사자상, 2011년에는 그랑프리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한국 광고의 힘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자,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일기획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1998년입니다. 자, 이후에 제일기획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에 액면 분할을 발표합니다. 여기서도 밑줄 쫙 별표,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라는 것이 뭐냐?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떨어뜨려서 총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제일기획은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200원으로 분할을 합니다. 액면가를 2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에 발행 주식 총수를 봤는데 460만 주에서 1억 1,504만 주로 주식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주당 가격을 낮춰서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자연히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는 주당 10,000원에 팔던 걸 오늘은 400원에 파네? 이러면 여러분들 사고 싶죠? 안 사실 수가 있습니까?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사야죠. 이런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액면 분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게요? 말해 뭐예요? 당연히 떡상했죠. 반전 없이 2013년 4월까지 3년 동안 쉬지 않고 200% 이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제일기획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벤트에 당첨되셨으니까 댓글창에다가 메일 남겨주세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저랑 밥이나 한번 먹어요. 농담입니다. 자, 부러워가지고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제일기획이 시장에서만 손을 댔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제일기획이 대단한 게 국가 이벤트 마케팅을 맡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식,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공연, 국가적인 행사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 광고 대행사 넘버1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그런 행보죠. 자, 이 부분은 추후에 마케팅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성을 쌓던 제일기획은 설립 30년 만에 광고주에게서 받는 금액이 무려 2조가 넘어갑니다.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받는 금액을 취급고라고 하거든요. 그 돈이 2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급고 밑줄 짝 의미 숙지 오케이? 그러면 77년에 취급고가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했죠? 100억. 이때가 2007년이니까 몇 배가 늘은 거야? 200배 이상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또 노력을 하셨을까? 저도 감이 잘 안 잡히고 라임 좋죠? 자, 또 제일기획 안에서 재밌는 일화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제일기획이 90년대 초반 가요계까지 진출을 했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진짜 인터넷도 상용화가 안 됐던 시절이었잖아요. mp3도 없어. 멜론? 뭐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야말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 같은 걸 유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정말로 노래가 좋지 않으면 입소문도 안 나고 바로 묻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정말 메이저급 음반 회사가 가요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
제일기획이에요. 제일기획이 대중음악 사업에 투신을 하는데 음반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나와. 그 레이블이 오렌지 파퓰러인 거죠. 오렌지라고 할게요. 자, 지금이야 레이블이 흔한 단어고 시스템이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던 거죠. 여기서 문제. 그 오렌지의 첫 작품이 뭘까요? 바로 광고회사답게 이 CM송 음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CM송과는 아주 색달라. 뭐가 다를까요? 이 엄청난 분들께서 아주 발상의 전환을 또 지대로 해주신 거죠. 기존에 CM송 길이가 길어야 뭐 한 1분? 보통 당시에는 몇십 초였는데 CM송을 일반적인 가요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어찌 보면 광고회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한 거죠. 여담이지만 1990년대에 X세대 사회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오렌지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아니에요. 당시에 오렌지족 중에 LA나 오렌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들이 많아서 이 이름이 붙여지는 거라는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각설하고 자, 제일기획 오렌지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따로 또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대의 인기 가수 김원준을 탄생시킨 겁니다. 가수 김원준 씨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가수인데 라떼는 말이야 김원준 하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쇼하고 막 여성 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1992년에 데뷔곡이 모두 잠든 후에였는데 당시에는 뭐 온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은 사라진 단어지만 당시만 해도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었는데 길거리나 뭐 일역가에서 복제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팔았거든요. 거기서 잘 팔리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멜론 1등인 거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저작권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저작권 개념이 확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김원준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당시에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 의류사업부에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내놔요. 그게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광고 기획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제일기획에서 맡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제일기획은 파격적인 광고 전략을 내놔요.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대중들에게 음악과 CF를 동시에 선보인다는 전략이었죠. 이런 의도로 개최한 가수 오디션에서 3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게 바로 김원준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 두 조직이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톱니바퀴처럼 막 맞물리면서 완벽하게 만든 게 이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자, 여담으로 김원준은 오디션 합격 후에 45일 만에 CF 모델과 가수로 데뷔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겁니다. 아무튼 모두 잠든 후에가 발표되자마자 아주 전 국민의 히트송이 된 거예요. 옛날 말로 그냥 벼락스타가 탄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봐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노래도 잘해. 소위 아이돌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대중성은 물론 음악성으로 승부수를 던진 제일기획 전략에 딱 맞춤인 가수가 바로 김원준이었던 거죠. 엔터테인먼트와 마케팅을 합한 제일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작이 더 있죠. 1996년에 한국 연예계에서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맞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잠적과 은퇴 선언이었어요. 그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거짓말 조금 많이 좀 보태가지고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보다 더 큰 이슈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BTS 방탄소년단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듣고 자란 그런 세대입니다. 그 인기 잘 알죠. 난 알아요. 당시에 삼성물산 SS패션이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앨범 출시 후 유일하게 카운트다운 광고를 촬영했거든요. 당연히 제일기획이 해당 광고를 제작합니다. 근데 진짜 시기가 잘 맞았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월 31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1월 초에 촬영한 광고가 은퇴 기자회견 이틀 전인 29일부터 전파를 탔습니다. 날짜가 아주 교묘하죠. 갑작스럽게 은퇴를 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광고다. 이건 팬들이 환장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녹화해서라도 계속 돌려봐야지. 우리 오빠들 마지막 유산 같은 건데 구매를 해야죠. 막 사야지. 이건 정말 의도한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에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담인데 이후에 다른 광고회사 레이블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모두 이 오렌지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아마 제일기획의 기획력과 홍보 마케팅 방식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시아경제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고 김원준 씨 이야기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작진이 김원준 씨와 깜짝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김원준 씨의 오랜 팬으로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일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1992년에 제일기획이 개최한 오디션에서 합격하시고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제일기획에서 이제 의류 광고 모델 카운트다운이라는 신인 모델로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데뷔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모델을 시작하면서 자작곡인 모두 잠드네를 발표해서 방송도 병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어요. 처음엔 조금 시큰둥했어요. 그러다가 이영자 씨랑 함께 패러디 극장 보디가드라는 거를 예능 프로에서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서 제가 케빈 코스트너 역할을 하고 이영자 씨가 휘트니 휴스턴 역할을 하면서 그 패러디 영상물이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게 아마 토요일 날 방송된 걸로 아는데 바로 다음날 일요일 날 제가 무슨 의류 광고 모델인데 노래도 발표했대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구반포 아파트 좀 낮은 아파트 살았는데 4층에 살았는데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처음에 불난 줄 알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서 그때부터 그 제일기획이 야 너 지금 인기가 엄청나니 팬 사인회도 해야 되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돌아야 돼 그러면서 막 다닌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의 삶은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매일 팬 사인회 다니고 그 제일기획의 모델로서 그 카운트다운 매장들 다니고 막 인사 다니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 젊음을 불태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희가 오늘 사실 제일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제일기획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되게 철학적이다. 추억의 제일기획. 약간 제 청춘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청춘. 제가 서울예대 다니던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연치 않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망연자실해 있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맨날 대학에서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가망성이 없나 보다. 가능성도 없나 보다. 이러면서 한탄하던 그때에 제일기획의 오디션 자리를 가게 되고 어렵게 합격을 했고 그 당시 제 나이 이제 20살 때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청춘을 그 제일기획을 시작으로 다 바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새내기들 청춘 때 다 대학생 분위기 낼 때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이제 가을, 겨울 때부터 그냥 바로 제일기획에 제 청춘을 다 올인했죠. 청춘이네요. 청춘으로 기억에 남아있네요. 제 인생의 봄날을 안겨준 제일기획이죠. 20살 때 광고 모델 시작으로 지금의 저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출발점이 된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다행히 그 봄날이 아직도 다 안 가서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할 뿐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계가 강하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또 오래 가야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 봄날의 기운이 강했나 봐요. 31년째 멈추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봄날이 저한테는 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혹시 따로 관리를 좀 하십니까? 혼자만 나이를 안 드세요.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정말로.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동안 비결, 이런 거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강한 강박,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그 관성의 법칙 같은 루틴이 있는데요. 습관의 힘 같은 거 있잖아요. 저만의 규칙, 룰. 제가 노래에서는 룰은 없는 거야라고 불렀는데 룰이 있더라고요.
쇼에서 나오는 가사인데 룰이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쉬운 말 같지만 다 받고 살거든요. 저는 이제 낭만, 뭐 낙천적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주인님도 제 별명이 송도 연어거든요. 왜 송도 연어냐면 오빠는 가만 놔두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런 관성이 있대요. 그래서 오빠는 송도 연어다. 왜냐면 송도에 살고 있고 연어처럼 항상 다시 거슬러 올라온다. 좋은 의미로 다시 원위치로 온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되는 마상의 어떤 글들, 일들을 겪어도 남들보다 이게 회유가 빠르고 회복이 빠르고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라고 이해도 좀 잘하는 편이고 물론 지금 나이 들어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게 관용이 커지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제 몸을 굉장히 소중히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재미없는 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31년을 지켜본 제 모습을 보면 딱히 이것밖에 이유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팟캐스트 이 아파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아파트 우리 팬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제가 올해 데뷔한 지가 이제 31년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정신없이 또 지나갔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은 시대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90년대 때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의 사랑과 아픔이 간직되어 있는 그 시대를 제 음악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수로서 계속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과 방송인으로서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큰 그림이 있다면요. 우리 아파트 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큰 그림은 이미 벌써 50주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데뷔 50주년 될 때 우리 아파트 분들 또 모시고 또 제 팬분들도 오셔서 무대와 또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좀 멋있게 지금부터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제 노랫말 가사처럼 쇼 끝은 없는 거야. 끝이 없는 저의 쇼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원준 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목소리가 진짜 멋지시네요. 저희 코너에서는 이렇게 깜짝 이벤트도 종종 마련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처음 팟캐스트를 진행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사부.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 마음에 드셨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죠? 조떼꾸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원준이 형 다음엔 얼굴 좀 보여줘요.